안녕하세요. 다들 여름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. 근데 영어 학원에 이제 처음 등록할 때 레벨 테스트를 했어요. 어휘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. 근데 저는 이제 영어에 그 어휘가 부족하다는 그 말을 듣고서 한글도 마찬가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어휘가 일단 부족하면은 글을 읽을 때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린 글을 읽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내용 이해도 어렵고 추론하기도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. 동안 우리 아이에게 뭔가 좀 길지는 않지만 한 달간 활동을 한다면 저는 한글 어휘를 많이 챙겨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이 있어요. 소개하려고 합니다.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책은 이 책입니다. 요즘 초등 어휘 시사. 최신 시사. 여기에 보면 이인경쌤의 요즘 초등어휘 책인데 여기 보면은 최신 시사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. 요거 말고도 최신 과학도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 책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냐 한번 볼게요. 많이 볼 수 있는 최신 과학 어휘들이 있습니다. 물론 어른들은 잘 알고 있겠지요. 메타버스, 가상현실, 4차 산업혁명 아마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. 아이들도 은연중에 알고 있지만 자세한 그 정의는 잘 모를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한 자세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뒤에 이제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사를 실어놨어요. 그래서 기사를 읽고서 메타버스는 이런 의미고 이 기사에서 이런 어휘를 활용해서 기사를 다뤘구나 이렇게 예시 같은 게 있어요. 요거를 이제 아이와 함께 읽고 이 기사를 읽고서 얘기 나눠보면 참 좋겠죠. 그리고 간단한 만화 같은 것도 있고 아이들은 요즘 이렇게 간단한 만화 일단 글만 있으면 힘들어하잖아요. 그래서 만화나 그림 같은 게 있는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글이 많고 쓸 게 많고 이러면 애들이 싫어하잖아요.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단어 있고 또 이제 기사 있고 그래서 날짜를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요. 한 달 정도 하면 참 좋겠죠?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책은 요즘 초등어휘 책.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가져온 책은 이 책입니다. 오늘부터 초등지식왕. 이 책은 이제 신문기사 책이에요. 신문기사. 출판사의 편집자로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친오빠가 있어요. 근데 그 오빠가 공부를 되게 잘했다고 해요. 근데 그 공부를 잘했는데 오빠가 평소에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할까? 근데 그 오빠가 했던 활동이 있었대요. 집에서 매일매일 그 신문을 읽었다는 거예요. 그 신문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고급 책이죠. 어떻게 보면 이 글이 되게 검열돼 있고 또 양질의 기사가 있고 또 시사를 반영한 그런 좀 어려운 글이잖아요. 한자도 많이 들어있고.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이 보는 신문 기사를 읽고 싶었는데 한자가 너무 많고 읽어도 그 시사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해를 잘 못했어요. 근데 그런 신문 기사를 읽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 수능 언어 그 능력에서 독해가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어휘 그 관련된 책과 또 신문 기사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신문기사 읽으면 참 좋겠다 해서 갖고 온 책입니다. 여기도 보면 목차를 보면요. 이렇게 인문편, 그 다음에 중급편 이런 식으로 조금 기사에 난이도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너무 어려워할 것 같으면 맨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. 그러면 인문편의 차례는 어떻게 되었나 볼까요? 이렇게 기사를 한번 읽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. 이 기사에 대해서.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책을 사가지고 저희 아이랑 한번 해봤거든요. 작심삼일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풀다가 또 나중 가면은 앞에는 많이 풀고 뒤에는 이렇게 하얘요.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이 활동 힘들다면은 그냥 집에서 책 읽듯이 오늘 쫙 펴가지고 오늘은 한번 이 기사 읽어볼까? 그냥 이렇게 기사만 읽고 이 기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만 해도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요거를 한번 이렇게 아이한테 읽어보라고 소리내서 읽어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냥 눈으로 볼 때랑 이렇게 말로 읽을 때랑 아이가 어떻게 이 단락을 이해하고 있는지가 얘가 읽는 거를 제가 보면서 느끼거든요. 아이가 이 글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읽어보라고 하면 그 소리를 들으면 느낄 수가 있어요. 얘가 지금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, 못하고 있구나. 잘 가면 술술 읽히는데 이해가 안 갈 때는 이렇게 말하다가 좀 끊기기도 하고 다시 앞으로 가서 또 읽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
이렇게 평소에도 이렇게 신문기사를 많이 읽으면 좋지만 또 어린이를 위한 신문이 많이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요거 읽고 아이가 좀 어려워하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같이 그 부분을 얘기하고 이해를 도와줄 수 있겠지요. 그리고 너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? 좀 의견을 나눠보는 게 여기 쓰는 것도 좋지만 부모와의 좀 깊은 양질의 대화 그런 거 할 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책은 똑똑한 초등신문이에요. 아까 말했듯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문기사가 많이 없거든요. 그래서 좀 그런 거를 검색해 봤을 때 이 책이 있었어요. 이 책도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소장을 했고, 자,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. 아까랑 비슷해요. 근데 여기는 그냥 이 책 자체에 아까는 난이도를 위주로 했잖아요. 여기는 이렇게 뭐 경제면 경제, 그 다음에 사회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요. 그 세계, 과학 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부터 볼 수 있겠죠. 환경, 요즘에 또 환경이 제일 또 중요한 화두잖아요. 그래서 환경에 대한 책.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는 좀 경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싶다. 그러면 이제 경제. 그리고 또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게 많거든요. 뭐, 몬스터빵, 띠부실 뭐 이런 것도 있고, 아이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로 이렇게 기사가 나요. 기사 우리 아이가 한 건데, 이렇게 읽고, 이렇게 동그라미 X로 일치하는지 아닌지 이런 거 해보고, 그 다음에 토론을 할 수 있어요. 여기 밑에 보면은 토론 주제가 올려져 있습니다. 이거 쓰는 것도 좋지만 쓰는 게 조금 힘들다 그러면은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읽은 다음에 쓰는 걸 싫으면은 좀 제가 대신 써줄 수도 있죠. 그래서 너무 쓰는 거에 부담 갖지 않고 이렇게 한 줄이나 두 줄이라도 자기 생각을 표현해보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또 소개하고 싶은 책은 초등 신문 읽기 책입니다. 이 책은 제가 이렇게 구독을 했었어요. 이게 책으로 나오기 전에 그 아이들을 위한 신문을 돈을 내고 구독을 했어요. 근데 이렇게 뭐 자기가 프린트를 해서 요거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집에 매주 이렇게 신문이 배달돼서 오는 거로 해도 되거든요. 근데 이게 이제 묶음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팔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근데 이 책은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이 하기 좋고 가독성이 있어요. 그래서 좀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. 왜냐면은 학습이 아까 그 두 책보다는 조금 더 그림도 있고 어렵지 않게 해줬거든요. 그리고 이 책이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글을 읽잖아요. 그러면은 모르는 단어도 쓰게 하고 이 글의 난이도 내가 봤을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런 것도 읽어봤는지 그리고 난이도의 체크 이런 거 하는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요거에 관련된 그런 어휘 같은 거나 한자를 또 써보고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어휘 확장 그런 걸 하는 건데 그림도 되게 많아요. 그림도 많고 그 다음에 이 뭐 원리 만약에 과학이다 그러면 부력의 원리 같은 것도 좀 설명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이런 거 좀 딱딱하지 않게 귀엽게 그림도 있고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서 좋아요. QR이 있습니다. QR. 우리 아이들은 요 QR 찍어서 여기 들어가서 영상 보는 걸 좋아해요. 요즘 아이들은 영상이 친숙한 세대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들어가서 그 장면을 같이 보고 또 이야기하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거는 짜잔 초등 사자수학입니다. 이게 명심보감과 사자수학이 또 쌍벽을 이루잖아요. 근데 두 개를 다 하기에는 방학이 너무 짧고 아이들이 또 한자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이 책을 같이 해보니까 이 책은 그렇게 부담이 크진 않아요. 왜냐면 이렇게 만화가 있어요. 만화 그 한자로 이런 글귀가 있잖아요. 그런 글귀가 이제 어떤 내용인지를 얘기해주고 그 관련된 만화가 있습니다. 만화가 있고 이거에 대한 이제 글 한 번씩 써보는 거예요. 다 같이 생각하고 실천해요. 어떻게 쓰면 좋겠냐. 한자를 이렇게 한글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. 이런 것도 괜찮고 여기 한자를 제가 애가들이 언제 써보겠어요. 한 번씩 써보는 거죠. 이런 한자가 있구나. 사실 저도 한자 2급이 있어요. 근데 2급이 있는데 한자를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뭐 바짝 한두 달 해가지고 딸 수는 있어요. 한자 정도 이렇게 외웠었는데 까먹는 건 순식간이에요. 순식간이고
또 일상생활에서 활용을 안 하면은 다 잊혀져요. 언어라서. 그래서 그 한자 선생님이 자격증을 따고 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. 지금 이렇게 다 외웠지만 금방 까먹을 거다. 그래서 꼭 신문을 읽었으면 좋겠다. 신문 속에 한자가 있기 때문에 신문을 읽으면서 이 한자를 자꾸 노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언어는 그런 것 같아요. 항상 이렇게 많이 노출을 하고 많이 써봐야 돼요. 많이 활용해야지 되거든요. 그래서 방학 때 이렇게 바짝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일상생활 속에서도 끊임없이 책을 읽고 또 신문기사 접하고 같이 대화하고 이런 활동을 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방학 동안에 제가 추천했던 이 책들뿐만 아니라 뭐 다른 책도 사실 좋아요. 근데 어떤 컨텐츠든 어떤 책이든지 그 안에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어휘가 엄청 많고 또 이제 속담 같은 거나 사자성어도 나오잖아요. 그런 거를 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 이 책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사자수학 같은 경우는 이 글귀 있잖아요. 이게 그냥 단순 글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치관, 아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사자수학을 얘기하냐면 사자수학 같은 경우는 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, 또 형제들 간에 어때야 하는지, 또 친구들 간에 스승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글을 쓰면서 이런 글귀, 글에 있는 어휘를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아이들의 인성을 또 잡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 책도 참 좋다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 추천드린 책들 어떠셨나요? 마음에 드셨나요? 이 책들을 다 하면 좋겠지만 방학이 참 짧죠. 한 달 정도? 이 책을 한 권 다 끝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항상 실패로 돌아가기 쉽잖아요. 저 역시도 그랬고 꼭 다 해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좋지만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. 괜찮고 그렇지만 이제 가늘고 길게라도 틈틈이 읽듯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글 많이 읽고 대화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.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찬 방학 되시길 바래요.